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를 위한 친절한 경제 선생님 시경 선생입니다. 오늘은 최근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금융 규제에 대해 알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특히 40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라면 이번 정책이 여러분의 노후 계획과 주택 마련, 전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대출 총량 제한입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한도가 무조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전엔 집값이나 소득이 높으면 7억, 8억까지도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무조건 6억 원이 최대입니다. 즉 12억짜리 집을 사고 싶으면 최소 6억 원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주택자는 이제 아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 채 이상 가진 분들은 새로운 주택 구매를 위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었어요. 부동산 투기를 강력하게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1주택자 분들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새 집을 사면서 천천히 기존 집을 팔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새 집을 살 때부터 6개월 내 기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완전히 이사를 끝내야만 대출이 허용됩니다. 즉 미리 꼼꼼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바꾸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주목해주세요. 이전에는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왔지만 이제 70%로 줄었고 6개월 안에 실제 입주해야 합니다. 정부는 왜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발표한 걸까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학군 지역이나 재건축 단지처럼 핵심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빠르게 진행됐죠. 정부가 이런 과열을 사전에 막겠다는 뜻으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금리가 높은데도 사람들이 계속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빚이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가계부채가 커지면 금융시장까지 불안정해질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전문가로 유명한 이광수 대표의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광수 대표는 최근 집값 상승 원인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진단했는데요. 이 대표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이 주로 대출의 급격한 증가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또 다른 집을 사는 이른바 캡 투자 현상이 심각해졌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출이 너무 방만하게 늘어나고 있고 하루에 23억 원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수 대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반드시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정책의 타이밍과 신속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예측 가능한 시점에 발표되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 과감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바로 내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광수 대표는 앞으로 대출 총량 관리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가 금융권에 직접적으로 대출을 줄이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처럼 집값 하락을 위해 100조 원 이상 부동산 시장에 투입했던 정책성 대출을 줄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대출을 축소할 경우 당장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광수 대표는 대출을 많이 풀어주는 것보다는 결국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주택자들에게도 더 큰 혜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대출을 줄이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현재의 전세대출 문제도 강력히 지적했는데요. 지금처럼 전세자금 대출이 부동산 투자 자금으로 활용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하며 앞으로는 정말로 전세로 거주하는 실거주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수 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세금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높은 반면 부동산 투자로 얻는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너무 낮은 불균형이 심각한데요. 이러한 불공정한 세금 구조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부동산 시장이 진정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광수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의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 방향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 집값 안정. 둘째, 가계부채 관리.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4050대 이상 중장년층, 즉 갈아타기나 노후주택 마련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집중해야 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집을 바꾸는 갈아타기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엔 새 집을 먼저 사고 천천히 기존 집을 팔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기존 집을 팔고 실제 이사까지 해야 새 집에 대출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앞으로는 미리 돈과 시간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타이밍에 집을 바꾸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세시장 변화 가능성입니다. 집을 전세 주고 매입하는 캡 투자 방식이 어려워지면서 전세 물건이 줄고 월세로 빠르게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면 집을 전세로 얻으려는 세입자들의 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세 번째, 투자 목적의 부동산 보유는 이제 확실히 어려워졌습니다. 세금도 그렇지만 이번 정책으로 대출길이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용 주택 구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일본의 사례를 떠올리십니다. 1990년대 초 일본도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졌고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장기 침체를 겪게 되었죠. 물론 우리나라 상황이 일본과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급하고 강력한 규제는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갈아타기 계획은 반드시 신중하게 세우세요. 집을 언제 팔지, 잔금을 언제 치를지 미리 계획을 잘 짜두셔야 합니다. 둘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전략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거주할 집 위주로 자금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주택 공급이나 세금 완화 정책 흐름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추가로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볼까요? 6월 27일 발표된 부동산 금융 규제는 앞으로 시장 전체의 흐름을 크게 바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도록 계속 좋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경제 뉴스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경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